안녕하십니까. 브레인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오늘은 두뇌훈련 지도법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가 다양한 이 두뇌훈련 지도에 대한 원리와 단계들, 그리고 두뇌훈련을 촉진하는 요소들, 지도 전략, 그리고 지도의 평가 등 아주 다양한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뇌훈련 지도안의 이 작성이라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학습 목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1과목부터 두뇌훈련 구조의 기능, 두뇌 특성 평가, 그리고 두뇌훈련을 지도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함되는 요소들, 다양성이라든가 정석, 여러 가지들을 이제 동기, 주의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두뇌훈련을 지도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육적으로 교육학에서도 그런 내가 이제 지도하는 수업에 대한 내용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교수 설계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러한 교수 설계 어떤 개념의 특징을 이제 설명할 수 있고, 또한 이런 다양한 이 교수 체제 이런 설계 모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아주 대표적인 설계 모형, 이 에디 모형이라고 해서 이 교육학에서 아주 필수적으로 배우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에디 모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어디에 이 두뇌훈련 이제 지도안을 이제 작성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 지도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또한 이 두뇌훈련 지도안은 우리의 이제 실기 시험하고도 아주 이제 중요한 연관을 갖고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또 우리 교재를 보시고 이 다양한 이 지도안을 실제로 작성해 보시는 그런 연습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교수 설계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 교수 과정의 이 개념의 특징, 개념과 특징이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교수 설계를 보기 위해서 먼저 이 교수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어떤 수업이라든가 수업 및 이런 훈련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이 최적의 이 교수 방법을 처방해주는 어떤 조직적인 절차다. 이런 게 아니면 이 훈련자가 또 학습에서 선생님이 기분 좋을 때는 처음에 한 20분은 재밌는 이야기하다가 분위기가 좋죠. 이렇게 또 너무 많이 하거나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너희들 빨리 외워 이렇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나 그런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교수 설계가 없으면 아주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훈련을 아주 꾸준하게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바로 이 교수 목표를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이 교수 학습 환경을 처방하고자 하는 이 과정이다. 그래서 교수 자료와 이런 교수 학습 활동의 개발, 또 수업의 실행, 수업의 교정, 학습 평가 활동 등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미 학교라든가 학원 같은 데서는 그러한 이 교수 지도안이 아주 많은 연구자들이 이 아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서 아주 다양한 이런 이 지도안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도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이런 교수를 설계하고 또 지도안을 작성하는 능력이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교수 설계에 대한 내용들, 이 교수 체제 설계의 이런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효과성에 대한 측면입니다. 바로 더욱 많은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를 성취하는 것. 이런 게 이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 바로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경제적으로도 적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이런 적은 비용이 들고 또 투입하는 노력의 양도 절감하면서 기대하는 이런 목표를 성취하는 것. 이런 교수 체제 설계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이 바쁜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잡고 있는다고 하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매력적인 측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또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또한 관련성, 학습자들이 획득하기를 원하거나 그리고 반드시 획득해야 되는 이러한 필수적인 어떤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는 것들. 네, 또 일관성,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는 게 필요한데 막 지그재그로 간다고 하면 도움이 안 되겠죠. 이러한 일관성의 측면들, 네, 교수 목적, 교수 방법, 교수 평가 등이 목표 이런 수준을 네, 성취하는데 최적의 교수와 학습 과정이 되도록 일관성을 맺고 수업이 전개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이런 교수 설계의 또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 설계 이론은 바로 이 서술 지향적이 아니라 어떤 설계 지향적이다. 바로 학습 또는 발달을 위한 어떤 주어진 목표 달성에 이런 수단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계 지향적이다. 그리고 교수 설계 이론에서의 이런 교수 방법은 바로 이 보편적이기보다는 어떤 상황적이다. 네, 상황에 따라서 뭐 대상의 연령이 다르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훈련 방법을 좀 변형을 해야 되겠죠. 또한 요구하는 것, 네, 목표라든가 뭐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든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가, 네, 또 그런 대상자의 특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교수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결정적이기보다는 개연적이다. 네, 뭐 이 시간에 딱 이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뭐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네, 그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네,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기보다 약간 변형이 가능하고 또 그런 거에 사전의 정보를 통해서 그거에 개연적으로 이 수업 지도안을 또 작성할 필요가 있겠죠. 이 모든 이러한 교수 설계 이론에서는 교수 방법들이 더 단순한 요소 방법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교육자에게는 또한 더 많은 이런 안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교수 설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자 바로 개개인의 이런 학습 활성화에 당연히 초점을 맞춰야겠죠. 네, 저희가 이러한 참평가를 지향하는 것들, 네, 그런 게 이제 뇌 기반 교육, 두뇌 훈련 지도에서 나가야 될 이런 방향이겠죠. 또한 단기 계획과 이런 장기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이런 능력 신장을 위한 기회 제공에 당연히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런 체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 딱 이거에 이 회차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또 이런 순환적인 보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게 되는가에 관한 이런 지식의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런 매체의 정보 전달 기능 구조화에도 유념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뇌 기반 교수 설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 주요 교수 설계로는 어떤 기존의 이런 행동주의 그리고 이제 인지주의 이런 구성주의의 어떤 교수 설계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두뇌 훈련 지도에 부합하는 이런 교수 설계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주의의 설계에 바로 바탕을 두면서 이 인지주의 설계를 적절하게 가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인지주의와 이런 구성주의의 교수 설계의 특징 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이런 인지주의 교수 설계는 어떤 사고의 이런 과정과 탐구 기능의 교육을 감주하는 것, 그래서 이런 정보 처리 전략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내재적 학습의 이런 동기를 강조하는 것들, 네, 우리 내재적, 외재적 동기를 이야기했죠. 네, 평가의 주요 대상은 문제를 탐구하는 능력과 그리고 또한 발견하는 능력 등도 포함을 하는데 이런 인지주의에서 이제 이런 구성주의의 교수 설계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참평가 또 실제적인 평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을 강조하는 것. 네,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러한 참평가 그런 내용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실제적 과제와 맥락을 강조하는 것들.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학습을 촉진시키는 이런 코치나 촉진자의 역할 등. 그리고 협동학습을 강조하는 것. 네, 이런 평가는 학습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과 기능을 새로운 상황에 바로 전이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네, 실생활에서 뭔가 구체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또한 인지주의의 이런 교수 설계를 적절하게 가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다양한 교수 설계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교수 체제에 따라서 다양한 이런 개발 모형들이 수백 가지의 이 개발 모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주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이 설계 모형이 바로 이 영어로 에디 모형이다. 해서 한 번쯤 들어보시거나 또 교육학에 종사하신 분들은 또 교육을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론들이 사실은 굉장히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그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이런 모형이라 보통 교육할 때도 거의 막 1박 2일 동안 이런 에디 모형만 가지고 또 공부를 하셨다고 이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실수와 니치가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또 이제까지 많은 이러한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교수체제 설계 모형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수정한 그런 내용들이 종합되어 있고 포괄적인 사항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이 이 지도뿐만 아니라 우리 각 영역에서 지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나의 두뇌 훈련법에 하나 이 프로그램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 에디 모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만들면 이제 아주 교육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게 체계적으로 또한 체제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런 기반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각 영역에서 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좀 보완해서 진행할 때 또 이런 이 에디 모형에 의해서 또 만들어 본다면 그걸 또 많은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그걸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바로 이 에디 모형은 바로 이 영어의 이 각 앞에 약자를 따서 진행을 하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어널리시스, 분석하다. 그리고 디자인, 설계, 그리고 디벨롭먼트, 개발, 임플리멘테이션, 실행,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평가. 이 앞자를 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서도 자, 이것은 에디 모형의 어떤 단계를 나타내는 겁니까? 네, 이렇게 묻는 문제. 그리고 세부 사항까지도 이 다음 중에서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는 것은 다음에서 개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런 문제들이 또 포함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한다. 그리고 이걸 외우기보다는 그냥 쭉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설계할 때 당연히 처음에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것을 분석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대상자가 우리 이 과목에서 연령별 두뇌 발달 특성 같은 경우 이 대상자가 청소년인지 또 성인인지 노년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한 요구가 무엇인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또 직장인 같은 경우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우리 노년기 대상들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매를 예방하고 그런 요구들에 있겠죠.
그러다고 보면 그 밑에 자, 학습자 분석, 또 환경 같은 경우 환경을 또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뭐 이런 두뇌 훈련 중에서 뭐 명상이라든가 이안요법을 적용을 할 때 뭐 이제 사무실 같은 직장인의 사무실 같은 환경이라고 하는데 막 굉장히 좁은 사무실 환경에서 막 뛰거나 많이 움직이는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런 이 체제 설계에서 알지 못한다고 하면 뭐 막 다양하게 뛰고 뭐 서로 교류하는 활동들을 짰다는 거죠. 근데 실제 그 수업 현장에 가가지고는 이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 환경을 분석한다는 것, 또 이러한 그래서 이 과제 우리가 이 두뇌 훈련을 통해서 도대체 이루고자 하는 건 무엇인지 이런 과제에 대한 분석들 이런 분석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수업 목표도 명세화하고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평가 도구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어떤 평가 도구를 사용할 건지를 또 개발하거나 또 개발된 것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교수 전략 및 이런 계열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실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교수 자료를 개발하고 또한 이게 잘 진행됐는지 형성평가 및 이런 개발을 제작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개발을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또 자료를 활용해서 실행하는 단계.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이 총괄평가. 네,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하는 평가. 이 총괄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세부 사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석. 첫 번째 에디 모형의 분석이었죠. 자, 학습 내용을 바로 이 정의하는 과정이다. 대표적으로 자,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 과제 분석이 이 포함된다. 자, 아까 요구 분석. 도대체 이 훈련자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일까? 자, 성취해야 할 이 바람직한 바로 이 목표 수준과 현재 학습자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 수준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서 적정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것. 우리가 체력을 뭔가 요구하는 것. 뭐 푸시업을 50개를 목표로 해야 되겠다. 우리 좋은 건강 체력을 갖고 있으려면 뭐 예를 들어서 푸시업을 50개는 할 수 있어야 됐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의를 했을 때 현재 이 훈련자들의 체력을 봤더니 뭐 푸시업을 뭐 10개 정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격차가 이 40개죠. 바로 요구가 근데 만약에 막 이제 운동선수다. 그러면 굉장히 더 높은 요구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 요구에 따라서 이 당연히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학습자를 분석해야겠죠. 학습자의 이런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출발점의 능력, 학습 양식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도 분석해야 된다고 했죠. 바로 이러한 새로운 지식, 기능, 태도를 획득하게 되는 학습 환경을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획득한 지식, 기능, 태도를 활용하게 되는 어떤 수행 환경까지도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과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체력을 향상시킬 시 예를 들어서 이런 뭔가 정서의 스트레스를 안정화시킬 건지 이런 과제 등 이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분석을 잘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앞 단계가 이게 잘못되면 제대로 된 이 교수 설계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막 우리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이 다양한 막 설문이라든가 또 대상자의 면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의 이런 구성 요소 그리고 즉 지식, 기능, 태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 지식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 또한 태도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이런 뇌과학에서는 두뇌 훈련에서는 신체적인 측면, 또는 정서적인 측면, 또한 인지적인 측면, 뭐 그렇게도 이제 과제를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아까 이제 두 번째 설계였죠.
바로 이 교수 방법을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수업 목표를 명세화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어떤 목표를 지향할 것인지, 자, 뭐 성인의 직장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어떤 수업 목표를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했으니까 분석을 하고 나면 목표를 세워야겠죠. 네, 목표가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뭐 딴 곳으로 갈 수도 있거든. 뭐 푸시업 50개를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 뭐 체력을 이제 체력 검사 전체를 통해서 체력을 증진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 인지 능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아주 중요하겠죠. 목표를 명세하는 것, 바로 이 설계 과정에서 진행을 한다는 것. 자, 학습을 마친 후에 획득하게 될 이 학습 목표를 자, 구체적이고 명세적인 수업 목표로 진출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 되면 이 목표를 이제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수업 좋았죠? 잘 진행됐어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겠죠. 누구에게나 이제 본인들은 이렇게 뭐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과정을 잘 아니까 알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 이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누구나 평가해도 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이 평가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를 지필 검사로 확인할 건지, 관찰이나 실기 검사로 확인할 건지, 역할 연기 등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 계열화, 어떤 학습 내용의 이런 논리적 관계, 그리고 실질적 필요에 따라서 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 학습 과제의 이 구성 요소를 이 배열하는 것. 바로 이런 체력을 증진한다고 했을 때 그냥 뭐 푸시업 하나만이 아니라 그 요소들, 이 다양한 요소들. 그래서 뭐 이런 회차를 진행할 때, 처음에는 어떤 부분에 뭐 팔의 근육에 집중을 하겠다. 두 번째는 이 허리의 근육을 키우겠다. 뭐 후반부에는 하체의 근육을 키우겠다. 이렇게 뭐 수학도 마찬가지죠. 막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거를 이렇게 구성 요소로 뭔가 계열화하고 나눠볼 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였을 때 이제 그런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교수 전략과 이 매체도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 목표와 이런 학습 내용에 적절한 그래서 교수 전략 그리고 교수 매체도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교수 방법을 이제 구체화를 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실제 교수 자료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개발의 단계다. 이제 분석도 하고 그리고 앞에 한 걸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바로 교수와 이런 학습 자료를 이제 실제적으로 개발하는 단계. 설계 단계에서 바로 이 디자인에서 만들어진 이 명서화된 이 학습 목표를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교수와 이런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는 적절하게 이걸 넣어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바로 어떤 형성평가를 통해서 교수와 학습의 이런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 평가 중에서 사전에 하는 평가, 진단평가. 이제 중간에 이게 잘 진행됐는지, 이 프로그램이 잘 개발됐는지 확인하는 것. 형성평가를 실시하여 개발 단계에서 바로 이 제작된 교수 자료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또 이를 수정 보완하는 것을 또 진행해 보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수정된 이런 교수 자료들은 학습자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바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 이런 시킬 수 있도록 당연히 제작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개발 단계를 통하면 이제 네 번째 단계 이제 실행의 단계죠. 바로 이제 프로그램을 실제 상황에 설치하는 과정, 실행하는 과정에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훈련자에게 실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자 연수도 실시를 하는 거죠. 새롭게 개발된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교육자 연수가 이제 진행이 되고, 또한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 새로운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 바로 이 계속적인 질의 관리가, 한 번으로 뭐 완벽한 프로그램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다 보완된 사항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질의 관리, 그리고 또 부족하고 뭔가 미흡한 게 나왔을 때 지원 체제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실행의 단계에서 하다 보면 필요한 사항들이다. 바로 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이 효과적인 적용을 위하여 행정적 그리고 제도적, 재정적인 이런 지원의 체제를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런 실행을 거치고 나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프로그램의 이 적절성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네. 이 프로그램 이런 단계를 거쳐서 했는데 실행을 했더니 아까 푸시업을 학생들의 50개를 체력 증진, 푸시업을 통해서 50개를 목표로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나가지고 푸시업 숫자가 10개에서 이제 5개밖에 늘지 못했다. 자, 50개를 목표로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하는지, 이게 또 잘 달성됐는지, 그러면 이 체력을 증진시키려고 했는데 체력보다는 우리 프로그램이 막 정서 해소가 위주로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총괄 평가를 그래서 실시하는 겁니다. 자, 총괄 평가를 실시해서 목표 영역별의 성취 수준과 학습 결손의 영역을 확인하는 것들. 뭐 집중력을 향상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 타당했는지, 적절했는지를 보는 거죠. 프로그램에 또한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학습자의 지식과 기능 및 태도가 변화한 정도, 그리고 학습된 능력의 실제 문제 사태에 이런 전이하거나 적용하는 이런 정도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정과 이런 산출이라는 측면입니다. 자, 이런 AD 과정이 바로 이 직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 이런 교수 체제 개발을 적용하게 되면 바로 체계적이고 또 순환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막 진행하다 보니까 이 대상자의 요구가 이제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뭔가 그런 또 과제가 좀 달라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계적이고 또 순환적, 그걸 체제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런 순환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사이클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형성평가는 교수 체제 개발 과정에서도 AD의 이런 각 단계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점검하여 순환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처음에 용어들이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가 이제 대상자에게 또한 만들어 보고 또 적용하는 해보았을 때 보다 효과적이고 그 상황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런 교수 학습법에서 이런 교수 설계를 할 때 이런 AD 모형을 대표적으로 쓴다는 것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두뇌훈련 지도에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 지도안의 작성을 보기 위해서 어떤 바람직한 두뇌훈련 지도의 이런 기본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자와 바로 학습자의 이런 충분한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저희가 정서에 대한 부분, 막 특히 두뇌훈련 이런 지도법에서 두뇌훈련 지도의 원리라든가 두뇌훈련 이런 촉진 요소, 뭐 또 의미가 형성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또 지도 전략에 대한 내용에서 이 정서의 중요성을 뭐 너무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충분한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런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프로그램에 실제 이런 작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훈련자와 교수자의 이런 상호
교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죠? 또한 레포 형성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죠. 막 이런 심리 상담에서도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뇌 훈련, 바로 이 촉진 요소를 충분히 활용해라. 네, 바로 우리가 다양한 두뇌 훈련 촉진 요소들, 뭐 움직임이라든가, 그렇죠? 음악이라든가, 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없지만 상과목에서 배웠던 그런 긴장을 이완하는 방법 등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우리 두뇌 훈련 촉진 요소를 활용해야 되겠죠. 이제 활용할 수 없는 것들, 당장 뭔가 뭐 영양이라는 측면,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실생활에서 해야 되고, 또 환경 같은 경우도 뭐 가정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훈련자가 스스로 네, 또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동적인 이런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는 것. 네. 역동적이고 힘이 넘치고 자신감 있고 먼저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지향을 해야겠죠. 훈련자가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인 교육의 차원에서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지식과 서열화된 내용이 아니라 그런 인성을 키우고 네, 바로 함께하는 사회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본 요건들을 네, 기초로 해야겠습니다. 자, 이런 지도안의 이제 기본 구조와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뇌 훈련 이런 설계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까 이제 AD 모형 중에서 이런 핵심적인 사항들을 다시 이제 정리해 놓았다. 이렇게 보아야겠습니다. 자, 먼저 훈련 전에, 우리가 훈련을 하기 전에 이제 AD 모형에서는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을 분석이다 해서 다양한 분석 등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훈련자에 요구되는 대표적인 과제를 분석해야 되는 것. 네, 그리고 또한 그거에 따라서 이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이 훈련자들이 요구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두뇌 훈련을 지도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리고 출발점 행동을 진단해야 된다. 네, 우리 대상자의 현재 두뇌 특성이 어떤지.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AD 모형에서는 요구 분석이라고 했죠. 바로 이 목표점에 대한 것과 현재 이 훈련자들의 이 현재 상태, 그런 차이점들,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출발점에 이 행동 진단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훈련 지도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훈련 지도안을 작성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훈련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 두뇌 훈련 지도안에서는 크게 이 도입, 전개, 정리 순으로 이 진행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 후에 바로 이 평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 지도안의 이 중요한 내용이 큰 카테고리가 바로 이 도입과 전개, 이 정리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한다는 것, 네,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출발점 행동의 진단이 필요하다 이야기 드렸죠. 바로 먼저 진단 요소 및 이런 기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바로 선수학습 능력의 결핍 여부도 판정을 해야 되고, 또 사전학습 이런 성취 수준도 판정을 해야 됩니다. 네, 훈련 방법과 관련 있는 여러 특성에 따라 학습자를 분류를 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훈련 곤란의 심층적인 원인도 판명을 한다는 것. 네, 그리고 이런 진단 실시의 시기 언제 할까요? 훈련 초기에 실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진단 실시 도구는 이런 표준화된 진단 도구, 특히나 저희가 배웠던 이러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검사 도구를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제작 평가 도구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한 관찰 및 어떤 체크리스트법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훈련 지도안을 작성할 때 들어가야 될 기본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먼저 이런 훈련 목표. 네, 우리 AD 모형에서도 바로 이 목표가 있어야지, 뭐 이런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 네,
바로 두뇌 훈련에서도 바로 이 훈련 목표를 훈련자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 용어로 진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구체적인 행동 용어로 진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훈련 방법, 네, 훈련 내용과 활동에 따르는 이런 훈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훈련 매체, 정확하게 이 지도 안에는 내가 어떤 것을 쓸 건지, 뭐 음악을 활용할 건지, 아니면 뭐 또 이 누워서 이 명상을 하기 위해서 이 뭐 요가 매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다든가, 네. 훈련 내용에 맞는 훈련 매체와 과제 및 자료를 미리 선정하여 제시한다. 내가 뇌과학적인 이런 특징을 보기 위해서 이 뇌파 검사를 활용하겠다. 우리 신경계 인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그런 뇌파 검사의 매체를 준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또한 확인을 해야겠죠. 뭐 이 심박 변이도 기반 자율신경 평가법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심리평가, 현재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할 건지, 아까 뭐 뇌파 검사를 통해서 할 건지, 이 자율신경계를 평가할 건지, 이제 이런 매체들을 정확하게 구체화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 평가, 바로 훈련에 따른 이런 평가의 목표와 네, 방법을 제시하고 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배당이 필요하겠죠. 내가 무작정 뭐 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해서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직장인이나 학생들 또 필요에 투입이 가능한 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의 배당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 네. 두뇌 훈련 이런 진행 단계별 시간 배당을 미리 꼭 예정을 해야겠죠. 이에 대해 이런 기본 요소들, 자 목표라든가 이런 방법 등, 네, 내가 명상법을 쓸지 어떤 명상을 쓸지, 또 저희가 배웠던 뭐 이완 반응 명상, 또 마음 챙김 명상, 뇌파 진동 명상, 뭐 이완법, 점진적 이완법, 자율훈련법,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우리 대상자들에게 적절한지, 그리고 어떤 매체, 훈련 매체, 평가, 시간 배당 이런 요소들이 아주 핵심적인 기본적인 이런 요소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훈련 목표, 자 목표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처음에 두뇌 훈련을 지도하면 바로 이 훈련 목표를 진술을 해야 합니다. 자 훈련 목표를 진술할 때 유의점인데요. 바로 이 명시적인 동사를 사용하여 행동적인 용어로 진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바로 이 명시적인 동사는 무엇일까요? 자, 예를 보면 자, 무엇을 말할 수 있다. 또 무엇을 동작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 브레인짐을 배웠다면 자, 브레인짐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네. 뭐 뇌파 진동 명상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암시적 동사보다는 이러한 뭔가를 이해한다, 암기한다, 뭔가 감상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명시적인 동사를 사용해야 되고, 자 훈련자의 그리고 도착점 행동을 진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뭐뭐 행동을 할 수 있다. 네,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뇌파 진동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뇌체조를 하루에 10분씩 할 수 있다. 네, 이런 도착점 행동, 네, 행동을 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 과정이 아닌 바로 훈련 결과로 또한 진술을 해야 된다. 이 목표가 어떻게 목표점 이루어진 거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목표에 2개 이상의 훈련 결과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막 집중력도 좋아지게 하고 기억력도 좋아지게 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게 한다. 물론 네, 많이 하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효과를 하나라도 정확하게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하나의 목표에 하나의 훈련 결과만을 이렇게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 바로 아주 중요한 훈련 목표의 진술상의 유의점이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훈련 지도 단계에 대한 지도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도입, 전개, 정리 이런 3단계로 지도안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도입에서는 이제 훈련자의 이 동기를 유발해야 된다는 것. 네, 우리가 특히 긴장을 풀고 우리 뭔가 직장인한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가 또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단어를 1시간에 10개를 외웠다면 우리의 뇌 기능이 좋아지고 신체 정서, 인지가 좋아지면 1시간에 50개를 외울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는 1시간에 10개를 외웠다고 하면 1시간에 50개를 외웠다. 그러면 5시간에 공부할 것을 1시간에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4시간을 좀 잠을 잘 수도 있고 휴식도 취할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부족한 과목도 공부할 수 있다고 하면 아주 좋겠죠. 네, 우리의 뇌 기능들이 그런다는 것. 그래서 학생들에게 바로 오늘 이제 뭔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두뇌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야 이거 좋으니까 여러분 배우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러한 이 지도의 단계에 맞춰서 지도를 하는 게 필요하죠. 먼저 우리 동기의 중요성, 지도 전략에서 동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배우고 나면 이러한 효과가 있어. 막 1시간에 10개의 이 암기를 기억력을 증진시키게 되면 50개도 막 배우게 되면 여러분의 나머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또 게임도 할 수 있고 조금 이런다 그러면 어떨까요? 나 그거 좀 배우고 싶은데 이런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동기를 유발하는 시간을 요소를 함유를 해야 된다는 것. 네. 이해를 해보시면 이러한 두뇌훈련 지도의 단계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두뇌훈련의 이런 교수 설계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바로 이러한 동기를 유발한 다음에 이 과정에서 훈련 목표를 제시를 해주고 또한 여러 회차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바로 선수 훈련과의 이런 관계도 안내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개에서 바로 훈련 내용, 우리가 배워야 될 훈련 내용을 제시해주고 또한 훈련 자료를 제시하고 그리고 또한 훈련자의 참여, 이 교수자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훈련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적혀 있어야겠죠. 그리고 훈련 기법, 어떤 훈련 기법을 사용할 건지 다양한 이런 두뇌 훈련 촉진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어떤 자원의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정리 단계. 훈련 과제에 대한 요약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한번 우리가 뇌체조를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나 집중력이 아주 좋아질 수는 없겠죠. 네. 연습을 통한 정리, 과제를 내주거나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일반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보충 자료의 제시와 다음 차시를 예고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도입, 전개, 정리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 단계에서는 바로 아까 훈련자의 먼저 동기를 유발하는 것. 자, 훈련자가 주어진 학습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또한 훈련 과제와 관련 있는 애화나 경험담을 제시를 해주는 것들. 우리 이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스트레스가 많죠. 이런 스트레스가 많으면 바로 우리 대표적인 거, 우리 코르티졸이 분비가 돼서 이 해마의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을 더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해도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 그런 애화나 경험담을 제시를 해주면 동기가 유발이 되겠죠. 훈련 과제를 이렇게 설명하거나 표현해주는 이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훈련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 그래서 1시간 훈련이 끝났을 때 훈련자가 어느 목표를 이루어진다는 것.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훈련자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준 다음에 이제 훈련에 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선수 훈련과의 이런 관계를 안내해 주는 것. 본시 훈련에서 훈련 과제와 관련 있는 과거의 훈련 경험을 연상하게 하고 재생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재생시킨 내용을 현재 훈련한 내용과 연결시켜 훈련자들이 그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게 하는 것.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도입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제 전개 단계,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훈련 내용을 반드시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훈련 과제 분석표를 기초로 하여 가장 기본적인 훈련 과제부터 시작하여 점차 일반적인 훈련 과제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제시를 해야겠습니다. 1시간에 가르칠 훈련 내용을 훈련자의 이런 수준과 특성, 훈련의 이런 조건과 활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묶어야겠습니다. 주어진 이런 훈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훈련해야 될 이런 내용과 예들을 선정하여 계획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자의 참여. 바로 훈련자가 그들이 훈련한 것을 이 구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도 해보고, 또한 훈련자의 생각과 의견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토론의 기회를 제공해 본다는 것. 뭐 뇌체조나 이런 거 했을 때 느낌이 어떤지, 또 너무 힘들진 않는지, 너무 쉬운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다는 것. 훈련자들에게 이런 훈련 과제를 부여해 보는 것. 훈련자들이 핵심적인 훈련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게 해야 되는 것. 훈련자의 참여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훈련 기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자, 주어진 이런 훈련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훈련 기법을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과 자원의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 바로 이 전개는 1시간 훈련의 약 65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전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뭐 1시간이다, 훈련 시간이 1시간이다, 90분이다, 뭐 2시간이다. 그거에 이렇게 적절한 배분이 필요한데, 바로 이 전개의 65에서 70%의 이런 시간을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것. 따라서 이 전개 단계는 몇 개의 하위 단계로 구분하여 시간과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라는 내용이죠. 자, 이런 전개 단계를 거친 다음에 바로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의 지도안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훈련 과제에 대한 요약을 하는 것. 바로 오늘 배웠던 내용들, 훈련 내용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사항들을 요약 정리하는 것. 여러분, 뭐 스트레스가 긴장이 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긴장을 해소하는 이런 두뇌 훈련 방법 등을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이런 정리, 요약하는 게 필요하죠. 이러한 훈련자가 부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훈련 내용을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로 이해시켜서 하나씩 완성된 이런 훈련 과제로서 수행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걸 잘 배웠는지 바로 연습을 통한 이런 강화가 필요하겠죠. 바로 훈련 지도를 통해 훈련한 내용을 훈련자가 이런 실제 상황이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이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 중요한 개념이나 일반적인 원리, 그리고 새로 학습한 기술과 운동 능력은 몇 번의 반복만으로 숙달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것들, 뭐 평가를 통해서 아니면 실습을 통해서 이런 연습을 통한 과제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화의 과정, 바로 훈련자들이 훈련한 내용을 주변의 생활 문제에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은 바로 훈련의 일반화와 이런 전이, 트랜스퍼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바로 이 트랜스퍼, 이 전이란 바로 이 어떤 상황에서 훈련한 내용을 새로운 장면에
네, 적용하거나 또한 선행 훈련이 그 후에 새로운 훈련에 미치는 영향 또는 효과를 말한다는 거죠. 네. 이 교육에서도 이런 전이 네, 이런 네, 확대되는 효과들이 일반화되는 이 효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연습의 효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네, 일반화의 이런 수준을 네,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충 자료의 제시 및 차시를 예고하는 것. 훈련 시간에 충분히 바로 다루지 못했던 이런 훈련 내용이나 학습자가 더 알고 싶어하는 이런 주제에 관한 어떤 보충 자료나 참고 도서들을 언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훈련할 이런 내용이나 주제를 이번 시간에 배운 것과 연관지어서 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훈련의 이런 계열성을 유지시키고 다음 훈련에 대한 학습자의 어떤 준비와 기대 효과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지도 안에 바로 목표를 제시하고 또 도입, 전개, 정리의 내용들이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교재를 통해서 실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네, 이런 실습이나 연습을 네, 통해서 네, 계속 발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성을 보면 첫 번째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에 대한 자격 소개, 그리고 총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브레인 트레이너 시험이 두뇌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두뇌 특성 평가법, 두뇌 훈련법, 두뇌 훈련 지도법의 총 4과목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지 외우기보다 이제 다 연결이 되어서 네,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 그 지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습과 연습을 통해서 네,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고 네,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꼭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고 멋진 브레인 트레이너로 활동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네,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